똑같이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옷 색깔이 틀려요. 구역에서 김군이 사망하던 시절에는 2개 회사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3명이 죽은 거예요. 똑같은 업무를 하다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벌점이 4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벌점이 12점이 들어갑니다. 목숨값에도 차별화가 있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은 잘 먹어. 우동이 가득 찼냐? 예전에는 구두를 신어도 5cm, 7cm 이렇게 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발가락도 변형이 되고 하지정맥류 앓고 있는 직원들은 되게 많고요. 무지해반증이나 족저근막염 앓고 있는 직원들 되게 많고. 무릎이 지금도 좀 아프긴 하고요. 저보다 더 오래 일하신 분들은 어깨나 허리나 무릎이 많이 아파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구직실의 현장은 위험 자체예요. 칼이며 바닥에 미끄러움. 오늘 같은 경우 튀김을 하면 튀김할 때 그 미끄러운 기름이 또 있고. 저희가 후드를 또 안 켜놓고 일을 하면 폐암에 노출도 돼 있지만 사실 10년치 의료 기록 뗄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뛰면요 이만큼씩 돼요. 어쩌면 그런 게 한 달에 10월 이상을 다니는 거예요, 병원을. 지난 20년 동안 연구소가 이러저러한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는 작업에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자 놓기 캠페인 처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의자를 놓자. 왜 계산원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냐, 앉아서 일하면 큰일 나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피자 업체에서 30분 배달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라이더 죽일 작정이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기도 했고. 최근에 있었던 박스 손잡이 만드는 거, 우리가 이제 착한 손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박스에 손잡이가 뚫리게 되면 들어 올릴 때 허리에 가중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인 마트 노동조합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 했고 국회를 통해서 박스 손잡이가 부착되도록 하는 정책적 제안들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1년 후에 다시 박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등굣길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가 중약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한 자세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나오는 경우, 이런 건데 굉장히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을 조사를 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같이 입법을 준비했고 2002년에 드디어 이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또 새로운 명사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없던 단어예요. 근골격계 질환. 2018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감정노동자, 폭언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이 됐죠. 이런 것처럼 어떤 캠페인과 연구조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1999년도 5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의 계기는 원진대이온 이氧화탄소 중독 사건이 1988년에 생겼죠. 한국 현대사에서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런 또 보건상의 문제가 한국에 드러난 거는 88년 원진대이온 사건이 최초였다. 기나긴 투쟁이 있었고 나중에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기업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됐고, 거기서 나온 일부 금액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보상비를 일부 출연을 해서 병원과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녹색병원이고 저희 연구소입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잘 케어할 거냐, 그것은 이제 병원의
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케어를 해도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문제겠죠.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이제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업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이 발전소 담벼락 저 안쪽에서 세동강이 나서 사망을 했는데 그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생산한 전기를 쓰고 빛을 볼 뿐이지. 그런데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그 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 노동 과정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구역에서 김군이 사망하던 시절에는 특이하게 145호선은 스크린도 유지보수 업무를 아웃소싱을 했어요. 근데 585호선은 그냥 정규직들이 못 내보내 하고 자기들이 맡아서 한 거죠. 아웃소싱 안 시킨 곳에서는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메커니즘을 또 보면 좀 늦더라도 2인 1조로 움직인다. 저 사람이 와야 나랑 같이 2인이 출동한다. 그러면 야 빨리 안 고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위에서는.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 고쳐?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도급업체잖아요. 여기는 속도 계약 관계에서 속도가 늦으면 페널티를 물리는 이런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서 야 빨리 가 선생님 과장님 뭐 2인이 안 돼요. 얼어 죽을 무슨 2인이야 빨리 투입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여기 절차가 두세 개가 더 많아져요. 원청의 영무원과 하청의 관리자 간의 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사령 그 관제에 연락해서 지금 여기 수리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진입하게 기관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는 다이렉트예요. 우리 들어간다. 천천히 열차 보내. 끝.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완전히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죠. 여기서 안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목숨값에도 차별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김용균 특조위 때 현장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벌점이 4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벌점이 12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노동의 과정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이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목숨값에 있어서도 그렇게 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인데 이분들은 방학 때 월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리를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방학 때 수업 안 하는 교사들도 월급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랑 나랑 1점 차이가 나면 너는 나보다 1점만큼 대우를 적게 받아야 돼. 혹은 내가 너보다 1점 많으니 나는 너보다 1점 많은 대우를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게 돼요. 어느 날 우리는 그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제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임용을 붙은 사람하고 기간제 선생님 사이에 실제로 임용고사 점수 차이가 1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떠돌아야 되고 기간제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고 구조적으로도 무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한국 사회 구조가 결국은 이제 조금 다르면 차별해도 된다. 거의 차이도 없는데 차별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양산하는 상황인 거죠. 정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면 장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의미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로소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사회 시스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업병과 같은 고통의 문제들도 그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골병으로서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근육기 질환은 직업병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거는 문제를 드러나는 첫 번째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즉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한 번쯤 보자. 내가 공짜로 얻는 서비스가 아니야. 당신이 주는 몇 푼 돈은 고작
그들에게 저임금, 불안정 고용, 불안전 노동을 갖다 주는 수준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자.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 노동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부모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공부 안 하고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노동을 바라보는 한 그 건설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와 안전의 문제를 어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 노동을 바라보게 되면 그 노동이 뭐가 힘들고 뭐가 위험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노동자의 시각에서 노동을 바라보게 되면 차별이라고 하는 건 없어진다. 용접 작업을 많이 하면 폐암이 걸릴 수 있다. 대부분 모릅니다.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다르거든요. 이미 환자들은 존재합니다. 상당수의 직업병은 직업을 그만두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